자, 이어서 모닝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장 전 보셔야 될 6가지 핵심 뉴스가 되겠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전기차 관련된 내용이 2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 테슬라 쪽과 유럽의 이런 관세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IPO와 관련된 게 또 2개 묶여 있습니다. 이제 오아시스와 시프톱의 대흥행이 또 눈여겨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한미약품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이 부각이 됐고 CXL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나와줍니다. 중요한 내용들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만 함께 모아봤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6가지 소식들 볼 텐데요.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7일 연속 랠리를 기록하면서 저점에서 반등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가에서는 로보택시에 대한 호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유가 중국의 전기차 잠정관세 부과가 이제는 임박하게 됐는데요. 수일 내 적용이 될 텐데 2차 전지 종목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동안 경영권 분쟁으로 시끄러웠던 한미약품의 또 중심에 있던 모녀가 신동국 회장과 손잡고 경영권을 되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네오셈이 CXL 2.0 메모리 양산용 검사 장비를 초도 출하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기도 하고요. CXL과 관련된 모멘텀들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오아시스가 11번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IPO 재추진을 할 수 있을지 이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함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게임사의 대어로 불리고 있고 이 시가총액 코스피 기준으로 게임사 4위를 노리고 있는 시프트업이 IPO가 대흥행하며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도 역시나 흥행하게 되면서 청약 증거금만 18조 5,500억 원을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소식부터 한 가지씩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그야말로 랠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인도량이 발표되기 전부터 기대감에 들썩이는 모습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어제도 10% 이상 폭등했던 테슬라가 오늘은 6% 이상 급등을 다시 한번 이어가게 되면서 테슬라에 대한 주가 바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거래일 대비 6.5% 급등하면서 24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로써 시가총액도 8천억 달러에 근접하게 됐고요. 전 저점 대비 70% 이상 급등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4월 말쯤에 저점이 형성이 됐었는데 거의 2달 만에 저점을 다시 한번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연초 대비로는 0.84% 하락하게 됐지만 한때 30% 이상 급락했던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최근의 주가 흐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앞서서 테슬라의 지난 2월 2일 지난 분기 차량 인도량을 보시면 모두 44만 3,956대 차량을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 대한 예상치를 상회하기도 했었고요. 이뿐 아니라 테슬라가 가장 저평가된 인공지능 종목이다라는 점에도 월가에서는 주목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예고를 했던 대로 8월 8일쯤에는 로보택시에 대한 공개 모멘텀이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면서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목표가 310달러를 유지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아직 상승 여력이 크다는 소식을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해서 2차 전지 종목들까지 함께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아무래도 2차 전지 종목들에게 영향을 줄 만한 소식이 될 텐데요. 바로 유럽연합이 수일 안에 중국산 전기차의 최고 48%에 달하는 잠정관세 부과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EU와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늦어도 4일까지 중국산 전기차 잠정관세 부과 관련 규정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인데요. 통상적으로 잠정관세가 발효되는 시점은 관보가 게재된 다음 날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내가 될 텐데요. 앞서서 EU는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 관세 10%에 더해서 17.4%에서 많게는 38.1%까지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대상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전기차들은 최대 48.1%까지 크게 관세를 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EU의 예비조사 통보 이후에 EU와 중국 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한 만큼 당초 계획보다는 관세율이 일부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짚어지고 있습니다.
확정 관세가 부과되려면 오는 11월 전까지 EU 회원국들의 다중다수결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요. 다만 지금 확정 관세에 대해서는 EU 간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자세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EU 측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국내 증시에서도 큰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안 경영권 분쟁으로 이 한미약품그룹이 경영권의 반전을 거듭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송영숙 회장과 임주연 부회장 측에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됐습니다. 고 임성기 회장의 장남인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올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을 했지만 당시 우호 세력이었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이번에는 송영숙 회장 그리고 임주연 부회장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송영숙 회장과 임주연 부회장이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모녀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6.5%를 양도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자가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서 송영숙 회장과 장녀 임주연 부회장, 신동국 회장은 35%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서 약 19% 수준의 임종윤, 종훈 현재의 이 지분을 넘어서게 됐는데요. 직계가족과 우호 지분까지 더했을 때는 한미사이언스 전체 의결권의 과반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송 회장과 신 회장 측은 그룹 경영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자 당사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큰 어른으로서 이런 혼란과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한미그룹은 창업자, 가족 등 대주주와 전문 경영인이 상호 보완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형태의 한국형 선진 경영 체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관련돼서 모녀들의 반란들이 시작되게 됐는데요. 한미사이언스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좀 크게 관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한미약품까지 그룹주들에 대한 주가 향방 살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XL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 네오셈이 세계 최초로 컴퓨팅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죠. CXL 2.0 메모리 규격에 대응하는 양산형 검사 장비를 국내 최대 메모리 기업에 공급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테스트 장비 기업인 일본 아드반테스트와 미국 테라다이는 물론 국내 경쟁사인 엑시콘보다도 더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추후에 생산 물량이 늘었을 때는 추가 공급까지 현재 기대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CXL 3.0 시대를 위해서 대규모 수주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업계에 따르면 이 매체에 따르면 이 전반적으로 종합을 했을 때 검사 장비가 고객사로 출하가 됐는데 이 고객사 자체가 삼성전자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삼성전자 역시나 HBM에서 SK하이닉스에게 선두를 뺏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CXL에 상당한 양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CXL 2.0을 시행으로 이 3.0 시대에서도 강력하게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렇게 CXL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다양한 이종칩 간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고 배분하고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장성 측면에서도 CXL 기술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CXL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어제 시간에서 함께 상승했는데 네오셈, 엑시콘, 오킨스전자 대표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는 네오셈이 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네오셈 차트까지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오셈 보시면요.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CXL이 저점에서 다시 조정을 받고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1월에 상승을 했다가 조정받은 뒤 최근 들어서 7월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점 CXL과 관련된 모멘텀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배송 전문 기업 오아시스가 11번가에 대한 인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아시스는 최근 11번가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FI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의 인수 의향서를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11번가 인수 의향서를 내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11번가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배경으로는 IPO 추진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도 오아시스 마켓이 코스닥 상장에 대해서 추진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 시장에서 약간의 좀 저평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요. 연속해서 공모가에 대한 하단 범위를 써낸 그런 증권가의 시각 때문에 다시 한번 IPO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오아시스가 매년 연간 흑자를 내고 있는 유통 플랫폼이라는 점 주목해 볼 수가 있겠고요. 모회사인 지어소프트까지 관련 종목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또 IPO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반기 IPO 최대어로 평가되고 있는 시프트업의 공모주 청약이 상당 부분 흥행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진행됐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청약 건수는 69만 4,283건으로 주식수는 6억 1,850만 240주입니다. 증거금만 18조 5,555억 원으로 통합 경쟁률은 341.24대 1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는 11일에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게임 대형주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게임뿐 아니라 관련돼서 대성 창투까지 관련 종목 연결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모닝뉴스였습니다.